저희는 결국에 지금 5.6절이 설계고 이게 지금 저희 중간고사 범위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조금만 집중 한번 해볼게요. 단면계수 S라는 개념이 나와요. 단면계수 S라는 개념. 지금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최대 수직응력식으로부터 지금 일단 저희가 앞에서 구했던 거를 출발할게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최대 응력이니까 그래서 단면 계수를 C분의 I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C분의 I. 근데 여기서 C가 뭐냐? C가 뭐냐면 이 보의 끝단까지의 거리를 C라고 하는 거예요. C1, C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의 끝단까지의 거리를 저희가 중립축에서의 거리를 C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I는 이 단면적의 관성 모멘트.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타낼 수가 있겠죠. C분의 I가 S니까. 그래서 C분의 I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응력과 모멘트 관계를 S라는 변수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에 따라서 같은 모멘트를 주더라도 응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S의 개념은 뭐냐면 C도 그렇고 I도 그렇고 이 단면적의 모양에 관한 변수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면의 지오메트리에 대한 어떤 물리량을 정의를 해서 단면 계수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설계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 계수 S로 묶으면 보의 단면에 대한 특징을 바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면 응력과 모멘트의 관계를 S라는 변수로 한 번에 나타낼 수가 있고 좀 더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Z축이나 Y축의 동시에 대칭인 이런 직사각형이나 원의 모양을 생각을 해볼게요. 좀 더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C1, C2가 C 하나로 이제 같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아까는 최대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달랐잖아요. 이게 지금 Z 방향의 대칭이지 않아서. 근데 만약에 Z 방향의 대칭이라고 하면 이쪽 방향 C랑 이쪽 방향 C랑 같아지기 때문에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의 최대값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을 시그마 맥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얻는 식은 요거예요. 이제는 이 시그마 X가 아니라 시그마 맥스만 보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값. 이렇게 이중 대칭인 단면에 대해서 양 끝에 걸리는 그 맥스 값만 S분의 M으로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최대값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식도 외워야겠죠. 외워야지 이거를 이제 문제에 바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단면 계수 S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단면 계수 S. 그러니까 보의 단면에 대한 지오메트리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시그마 맥스는 S분의 M이기 때문에 같은 모멘트에 대해서 응력을 적게 받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하려면 S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S를 크게 하려면 I를 크게 해야겠죠. I를. 말하자면 이런 디멘션들을 크게 해야 돼요. 이런 뭐 넓게 만드는 거죠. 보의 넓이를. 그래서 대표적인 S를 한번 짚고 갈게요. 대표적인 S. 그래서 S의 정의는 C분의 I인데 이거 단위 중요하죠. 어떤 길이의 세제곱이에요. 길이의 세제곱. 왜냐하면 이 2차 관성 모멘트가 얘가 길이의 4제곱이고 얘가 길이거든요. 그냥 길이. 그래서 나누면 세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주어지는지 아니면 미터로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고 S는 C분의 I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면계수 S의 역할은 굽힌 모멘트는 외부 하중으로 주어지는 거고 이거에 대한 수직 응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보의 설계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체역학과 이제 공학 설계의 중간은 그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맥스는 S분의 M이고 지금 동시 대칭이다. 그래서 설계 문제로 이제 해석을 하면 보의 굽힌 모멘트가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이 허용 수직 응력을 넘지 않도록 단면 계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용 수직 응력이라는 거는 이 시그마 얼라우라고 저희 1, 2장에서 이제 많이 배웠던 뭐 일드 스트렝스를 안전 계수로 나눠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개념 있죠. 그것까지 이제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i는 제가 이제 주어질 거고 근데 i에서 s로 변환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c 값을 구해가지고 s를 이제 구해서 이제 문제를 시면 되고 직사각 단면에 대해서 일단 한번 구해볼게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이거 예전에 이제 면적에 대한 2차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나와요. 직사각형은. 요게 이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문제에서. 그래서 단면 계수는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C니까 2분의 H가 C니까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원형 단면도 한번 볼게요. 원형 단면. 원형 단면은 관성 모멘트가 64분의 파이 D 4제곱 그리고 단면 계수는 이 반지름이 C니까 2분의 D를 넣어서 32분의 파이 D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게 좀 눈에 익게 한번 여러 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주어진다고 해도 이걸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가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설계 관점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도, 스트렝스예요. 일드 스트렝스 할 때 스트렝스. 강도 관점에서는 보가 굽힘에 견디는 정도는 이 단면 계수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이랑 인장이랑 그 허용 응력이 같지 않고 압축보다는 인장에 약한 어떤 콘크리트 같은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보를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압축에는 강하고 인장에는 약하니까 여기를 두껍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럼 두껍게 설계하면 이거를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할 수 없지만 단면 계수 측면에서 이 인장에 잘 견디도록 이렇게 두껍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형상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고 형상에 관한 그 파라미터가 이제 단면 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강도만 봤을 때 설계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지만 강도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설계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이게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아이빔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같은 단면적이에요. 같은 단면적이면 모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단면 계수가 바뀌겠죠. 그래서 같은 재료의 양을 쓴다고 하면 같은 부피, 같은 질량을 쓴다고 하면 보의 단면에서 중립축으로부터의 재료가 멀리 모여 있을수록 이것처럼 이 중립축 기준으로 재료들이 이쪽에 중간에 모여 있지 않고 멀리 모여 있는 거예요. 멀리 모여 있을수록 단면 계수가 커지고 그러니까 모멘트 I 값이 커지고 단면 계수 S가 커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모멘트 I는 Y제곱분의 DA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면적이 많이 몰려 있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면 계수 S가 크다는 말은 이거랑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같은 굽힘 모멘트에 대해서 수직 응력이 작다. 그래서 설계 관점에서 좋다는 거고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A랑 B가 동일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동일 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얘를 정사각형이라고 볼게요. H로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보면 면적이 같으면 그 면적이 같다라는 조건으로부터 H와 D의 관계가 나오죠. 그리고 D로 다 단면 계수를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아까 6분의
그 BH 제곱 거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파이를 3.14로 넣어갖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0.1160D 세제곱이 나오고 원의 경우에는 0.0982 D 세제곱이 나와요. 같은 재료를 써가지고 이제 원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랑 정사각 모양을 만들었을 때 단면 계수가 다르다. 근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 정사각형이 원보다 크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은 이 중립축에 너무 매스가 많이 모여 있어요. 면적이. 반면에 얘는 좀 더 멀리 Y가 큰 애들이 멀리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면적 모양만 보고 조금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볼을 설계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직사각형이나 아까 뭐 이런 사다리꼴이나 그리고 뒤에서 나오지만 아이빔 모양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굽힘 저항에 유리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정리하면 한 줄로 정리하면 같은 재료의 양이라면 같은 면적이라면 정사각 단면 모양이 원형 단면 모양보다 굽힘 저항에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모양은 어떤 거냐? 강도 측면에서 요 10원 모양이 제일 좋아요. 이 10원 모양이 제일 좋은 이유가 지금 저희는 이 Z축에서 Z축 기준으로 Y제곱의 DA를 보고 있는데 이 가장 멀리 이 매스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A라는 면적이 몰려 있으면 이 값을 봤을 때 얘가 제일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런 빔은 없잖아요. 여기 중간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I빔을 쓰는 거예요. I빔을 쓰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료의 양은 거의 똑같이 쓰는데 I빔 모양을 만들면 굽힘 모멘트에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견디기. 그래서 C의 현실적인 대안이 이 D다. I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자, 요 문제 풀고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풀고 이따가 저기 중간고사 관련해서 좀 멘트 코멘트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I 값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한번 풀어보실게요. 원형 단면에 대해서. 이 문제는 좀 사실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순수 굽힘이라고 하면 이게 순수 굽힘이라고 하면
이 모멘트가 도에 따라서 다 일정하거든요. 그쵸? 순수 굽힘이면. 근데 이런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4장에서처럼 선도를 그려보면 얘는 순수 굽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모멘트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멘트가 막 변하는데 가장 높은 값의 모멘트를 계산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단면 계수를 넣어가지고 시그마 맥스를 계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틀은 문제고 이거를 이제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이제 외팔보가 있을 때 얘를 이제 원형 보를 그리고 여기에 지금 P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력이 바로 주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하중을 줘버리면 전단력이 존재를 하게 되고 우력이 바뀌어요. 모멘트가 계속 바뀐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모멘트의 맥스 값을 찾아야 돼요. 부피 모멘트의 맥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부피 모멘트 맥스 값은 사실 이 모멘텀이 제일 클 때 여기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길이 h를 곱하면 그게 맥스 값인데 그거를 좀 더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얘를 한번 잘라서 볼게요. 4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P가 작용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X축이 있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잘라가지고 오른쪽을 봤기 때문에 V를 이렇게 하고 모멘트를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모멘트에만 관심 있어요. V는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저희 4장에서 하는 것처럼 L-X 잘라서 오른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린 면을 기준으로 모멘트가 0이다 라는 식을 넣어서 해보면 시계 방향 모멘트 그리고 이 하중 P에 의한 모멘트가 같다 라고 되고 그래서 모멘트는 X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건데 지금 L이 지금 H거든요. 높이 H 얘가 H고 지금 X좌표를 이렇게 설정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X가 0일 때 최대 모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모멘트 맥스는 X가 0일 때 발생을 하고 그 크기는 PH다. 이게 지금 부호가 의미가 없는 게 저희는 지금 크기를 따지는 거예요.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형 모멘트 선도를 그릴 때는 부호가 중요한데 모멘트의 맥스 값이 얼마냐가 이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부호를 떼버리고 이렇게 모멘트의 맥스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단면 계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식을 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지금 목표 허용 구피 응력이 나왔기 때문에 구피 응력하면 시그마 x를 떠올려야 되고 s분의 m이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여기서 s는 32분의 파이 d1 제곱 제가 이 i를 이렇게 주어주면 얘를 2분의 d로 나누면 그러니까 i분의 c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야 되고 i로부터 이 값이 시그마 얼라우에다가 이 모멘트 맥스를 시그마 얼라우로 나눈 것보다 나눈 걸 기준으로 단면 계수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크게 s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D1이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273mm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문제는 좀 푸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수준이 한 이 정도 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이제 A번이고,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지금 속이 꽉 찬 기둥과 목재 기둥과 속이 빈 알루미늄 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알루미늄 목재를 쓸 거면 D1이 이렇게 돼야 된다. 기준이 정해지는 거고, 만약에 알루미늄 관을 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속이 꽉 차지 않은 원형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I 값을 다시 구해야겠죠. 단면계수를 구하고, 속이 빈 관의 단면계수는 저희가 구할 수 있죠. I가 주어지지 않아도, 자, 얘를 I2라고 하면 지금 I가 이것만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원형 단면만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64분의 파이 그대로 하고, 이 바깥 반지름에서 안쪽 반지름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벽 두께가 바깥 지름의 8분의 1이다. 그러니까 8분의 1만큼 두 번 차지하니까 걔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D1으로 고치는 거예요. 아, 바깥 지름 D2로 고치는 거죠. 0.75 D 0.75 D2의 전체 내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I2를 구하고 그 다음에 S2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S2. I에서 S로 가는 거는 C 값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S 구해서 D1, D2 구하는 거죠. D2, D1.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문제 푸시면서 한번 해보시고요.